네, 저희 논주모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학원생 분들이 많아요. 이 대학원생 분들 중에서도 이제 석사 과정 분들도 있고 박사 과정 분들도 있죠. 박사 과정 분들은 아마도 박사 학위 논문을 이제 심사를 받기 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, 청구 자격이죠. 청구 자격의 조건으로 뭐 시험도 치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건 중에 하나가 학회에다가 논문을 투고해서 등재를 시켜야 된다. 이런 조건이 대부분 달려 있어요. 학교에 따라서 한 개 등재시켜야 된다라는 곳도 있고, 뭐 두 개 등재시켜야 된다라는 곳도 있죠.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이것 두 개 등재시켜라고 해서 진짜 두 개만 등재시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. 그리고 1학기 들어가자마자 학회에 계속 등재를 시켜줘야 된다. 이런 전략이 나중에 박사학위 논문 심사받을 때 상당히 좋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뭐 저희 연구소에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요번에 논문 해병대 캠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 영상을 보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굉장히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천에 옮기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영상에서 다룰 핵심적인 내용은 뭐 그거보다는 학회에 논문을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투고를 해요. 등재시키려고. 그런데 아무래도 이 투고 논문이 학회 논문을 쓰기 전에 청구 자격을 위한 논문 투고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은 그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학회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우리 학교에서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학교의 스타일이라든지 뭐 우리 학교 상의 연구 분위기를 맞출 필요도 없고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심사위원회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왜 학회 투고 논문까지도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나? 뭐 물론 따지고 보자면 논문을 못 쓰는 학생이니까 첫 번째는 논문을 못 쓰는 학생이니까 뭐 지도를 받아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 연구소에 이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들고 오는 논문을 검토를 좀 자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보면 정말 학생이라서 못 쓴 논문도 있어요. 못 쓴 논문도 있어서 이거는 뭐 이대로 학회에 투고하면 리젝트 당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논문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드물지는 않게 잘 쓴 논문도 있어요. 요거는 일단 학회에 투고를 해서 그 학회의 심사위원들께 심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. 왜냐하면 도장 찍는 사람이 누굽니까? 이 학회 심사위원이잖아요. 그러면 이 학회 심사위원이 요구하는 게 뭔지,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더 나은 수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이게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잘 썼는데 이거 학교에 투고해가지고 심사 한번 받아봐야 되겠는데 그래야 정확하게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분을 빨리 고쳐서 등재를 시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래야 좀 속전속결로 끝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학회에 투고하는 논문 있잖아요. 이 논문이 투고하면은 뭐 게재
바로 게재되는 게 정상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정상 아니에요. 무조건 수정 후 심사, 수정 후 게재 요 둘 중에 하나지. 아니면 뭐 리젝트든지 그냥 다이렉트로 내가 논문을 냈는데 바로 게재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완성도가 높은 논문을 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심사를 받으면 뭔가 뭐 수정 후 심사가 되든 수정 후 게재가 되든 뭔가 수정이 나오긴 나온다는 거예요.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. 학교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야지 그거를 빨리 고치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학교 논문 심사를 한번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잘 구성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도 교수님한테 가지고 가면 이 지도 교수님에 따라 뭐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려요.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쓰길 바란다는 거예요. 본인이 뭘 원하는지도 잘 몰라. 가서 물어보면 뭐 애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냥 빨리 학교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를 받아가지고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딱 지적을 받는 게 낫지. 뭔가 정확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교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뺑뺑이 돌듯이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 낭비하고 있는 듯한 이런 지도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박사학위 논문 청구, 심사 청구 자격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이 지도 교수님이 이제 심지어는 학회 논문까지도 명줄을 이렇게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학위 논문 쓰기도 전에 학회 논문 쓰다가 다 지쳐버려요. 그냥 막 다 스트레스 다 받아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은근히 많아요. 예. 정말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은근히 많더라니까. 심지어는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 학회에 제출하는 건데 지도 교수님이 막 고치라고 해가지고 다 고쳐요. 예. 그래서 이제 원본이 있고 수정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수정본을 학회에다가 내요. 그럼 이제 학회에서 이제 학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잖아요. 그럼 이거 고쳐라 이거지. 막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막 해요. 결국에는 원본이 된다니까.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냈으면은 수정이 조금밖에 없지. 그렇게 되면 참 좋았을 텐데. 그러니까 이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걸렸다 이러면 뭐 그럴 수 있다 쳐요. 이 기간이 막 3개월, 4개월, 5개월, 6개월 이렇게 가다가 보면 한 학기 다 가버려 그냥. 이런 경우가 제법 있더라. 그러면 학생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이제 뭐 상담하고 자문하고 이러다 보면 막 같이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저까지 스트레스가 막 오더라고요. 답답하기도 하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 교수님하고 대화로 푼다든가 하다못해 술 한잔 하면서 풀 수 있다면 참 좋겠으나 이 학교라는 곳이 참 이 사제지간이라는 것이 교수와 제자지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풀리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.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막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. 이런 거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좀 안타까운 뭐 그런 현상들이 최근까지 있어요. 최근까지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공공에 빠지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스트레스,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. 제가 공감해드리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푸는데 조금이라도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